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양가 도움을 받지 않고 시작을 했기에 빨리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거든요. 암튼 우리 부부는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적금을 넣고 있었어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집안일을 공평하게 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양가에도 모든 것을 공평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는데요. 시댁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님과 아주버님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과 아주버님은 남편과는 많이 다른 분들입니다. 어떻게든 며느리를 부려먹을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다만 남편에게는 나이 많은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시누이는 아주 정상적이다 못해 상위 1%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후에 시누이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남편 또한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시어머님과 아주버님은 딴 세상 사람들 마냥 사사건건 제게 시비를 걸어왔어요.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보다 2살 많은 아주버님이 제게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참 난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주버님은 쪼잔하고 억지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결혼하고 시어머님 첫 생신날 직접 생신상을 차리라고 생신 며칠 전날부터 어찌나 전화를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수씨, 진짜 엄마 생신상 안 차릴 겁니까? 며느리가 돼서 그러면 되겠어요? 아주버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형님도 그렇고 그이도 그렇고 그냥 외식하자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재수씨가 나서서 차린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나랑 동생 입장에서는 미안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쩌자는 겁니까? 재수씨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회사에서 상사들이 재수씨 싫어하죠? 아니구나. 워낙 눈치가 없어서 싫어하는지도 잘 모르겠구나. 아주버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재수씨 화났어요? 근데 우리 엄마도 재수씨가 생신상 안 차려준다고 지금 화가 아주 많이 나 있습니다. 매년 차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첫 생신상만 차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아주버님이 계속해서 비아냥대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시어머님 생신상을 차리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아주버님 말대로 매년 차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인데 해드리고 말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어요, 아주버님. 어머님 생신상 제가 차릴게요. 근데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매년은 힘들 것 같고 이번만 차릴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면서 참 말이 많네요. 그래서 내가 재수 씨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재수 씨, 우리 누나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시댁 사람들이 다 웃어 보이는 모양인데 우리 누나가 언제까지 재수 씨 편이 되어줄 것 같아요. 그니까 잘해줄 때 알아서 잘하라 그 말이에요. 암튼 엄마 생신상은 재수 씨가 차린다고 했으니까 가족들한테 제 핑계 대거나 그러지 말고요. 아주버님이 제게 확답까지 받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아주버님과 자주 다투곤 했는데요. 아주버님은 아나무인으로 다른 사람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시어머님 생신상을 차린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시누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올케, 이게 무슨 말이야? 올케가 엄마 생신상을 차린다니. 아, 형님, 그래도 결혼하고 첫 생신인데 제가 차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럼 사돈어르신 생신상을 준수가 차려야 하는 거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잖아. 올케 말대로라면 결혼하고 장인 장모님 첫 생신상을 사위인 준수가 차려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렇게 내가 그냥 편하게 살자고 했더니 뭐하러 차린다고 했어? 아, 저는 진짜 괜찮아요. 매년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번만 그러는 건데요, 뭐. 암튼 앞으로 그런 일은 되도록이면 나한테 미리 연락을 해. 생신상을 차리려면 자식인 우리가 차리는 게 맞는 건데
괜시레 올케한테 미안하잖아. 신우이가 미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 신우이에게 차마 아주버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다음에는 꼭 상의를 하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의 생신 전날이 되었고 회사에 연차까지 쓰고 미리 시댁에 가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준비를 하는 내내 아주버님이 어찌나 잔소리를 하던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재수씨, 아직 그것밖에 못했어요? 손이 진짜 느린가 보다. 회사에서 재수씨 진짜 싫어하겠다. 이렇게 손이 느린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가 요리를 많이 안 해봐서 좀 서툴러서요. 그러니깐요. 딱 그래 보이네. 그러게 사돈 어르신께 좀 배워서 왔어야지. 딸 시집 보내면서 그냥 보낸 모양이네. 아주버님,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저 지금 많이 바빠서요. 알았어요. 역시나 성격이 까칠해서 그런지 그냥 넘어가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네. 재수씨, 내가 한 가지 더 충고하자면 손윗사람한테 그렇게 말대꾸하면 미움받게 더 받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요. 아주버님이 들으라는 듯이 큰 목소리로 말하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 제가 아주버님의 뒤통수를 한동안 노려봤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 생신날인데 그냥 꾹 참자라는 생각으로 참고 말았는데요. 다음날 시어머님의 생신날에 결국 문제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시누이와 남편까지 시댁으로 왔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선 미역국을 먹던 아주버님이 한 입 먹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재수씨, 이 미역국 간 한 거 맞아요? 네? 아, 네. 짜게 먹는 걸 안 좋아해서 좀 심심하게 했어요. 이건 심심한 정도가 아닌데요? 대체 요리를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입에 맞는 음식이 하나도 없네. 아주버님이 투덜거리며 젓가락을 세게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움찔한 채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요. 순간 우레와 같은 시누이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어요. 야! 먹기 싫으면 처먹지 마! 어디서 힘들게 음식한 사람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그리고 엄마 생신인데 얹혀 사는 네가 음식을 해야지. 넌 뭐 했어?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제가 놀란 채 벌떡 일어났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누나랑 준수는 뭐 했는데 왜 나한테만 소리를 질러? 그러게 우리가 외식하자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근데 굳이 왜 생신상을 차리라고 난리를 치고는 맛이 없다는 둥 그러고 있냐고. 신우이가 아주버님을 어찌나 노려보고 있던지 아주버님이 약간 주눅이 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면서 아주버님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재수씨가 누나한테 일렀어요? 아니요. 저는 절대 말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준수씨한테도 아무 말 안 한걸요? 제가 남편과 시누이를 바라보며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걸 꼭 말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딱 봐도 형이 시킨 게 확실하구만 뭐. 나도 그냥 형이 시켰을 것 같았어. 그렇게 그냥 맛있게 잘 먹었음 얼마나 좋았겠어? 난 아니야. 내가 말한 거 아니라니까. 아주버님이 변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맛없으면 너 혼자 나가서 처먹어. 여기서 아무도 너한테 밥 먹으라고 안 하니까. 맛있기만 하구만. 뭔 놈의 반찬 투정을 하고 자빠졌어. 올케는 얼른 앉아서 밥 먹고. 아주버님에게 하는 말과 제게 하는 말이 천지 차이였는데요. 시누이는 유독 아주버님에게만 그리도 독한 말들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 아주버님이 사고를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으니까요. 아주버님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거짓말도 많이 했다는데요. 붙지도 않은 대학에 붙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네요. 수능 시험을 본 뒤 대학에 합격했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등록금과 용돈 등을 받아가서는 친구들과 먹고 노는데 다 탕진했다네요.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서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때 당시 시어머님이 힘들게 돈을 벌어서 학비를 줬다고 하는데 철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시누이가 대학을 다닐 때는 악착같이 공부해서 장학금도 타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니 더욱 한심하기만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사업한다고 하고선 무슨 다단계에 빠져서 시어머님 돈을 엄청 날려먹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랬으니 남편과 시누이는 아주버님을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고를 치고 다녔음에도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했으니까요. 거기다 우리가 결혼 전에는 굳이 상견례까지 참석해서 며느리가 아침마다 시어머니 밥상을 차려줘야 한다느니 자식을 셋 정도는 낳아서 시댁의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또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하다는 말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모든 것을 거부한 며느리라고 강조까지 하면서 아주버님 당신은 결혼을 하면 엄마를 모시고 살 거고 매일 밥도 차려드릴 거라는 말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시누이가 없었다면 상견례 도중 파혼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시누이가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아주버님의 등짝을 있는 힘껏 날려버렸거든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우리 부모님께 허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까지 했어요. 시누이의 행동에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은 풀어졌고요. 그러한 이유로 저 또한 아주버님에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시댁 가족들 모두가 눈치를 봤는데요. 시누이가 능력까지 있어서 다들 함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님 생신날인 그날도 시누이가 다시 숟가락을 손에 꼭 쥔 채 아주버님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아주버님이 움찔한 채 입을 다물어버리고는 조용히 있었어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꼭 참아야만 했고요. 그렇게 시누이의 중재로 인해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아주버님 상견례를 할 거라고 하면서 한 음식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님과 통화를 한 뒤 놀란 채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아, 준호 상견례 한다는 얘기? 네, 혹시 형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물론 나도 몰랐지. 우리한테 말할 처지가 아니잖아. 내가 딱 보니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여. 꿍꿍이요? 무슨 꿍꿍이요? 그야 뻔한 거 아니겠어. 보나마나 여자가 준호 지랑 똑같은 인간이던지 아님 뭔가 숨기고 결혼을 하려는 거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상견례를 한다니 뭔가 이상하잖아. 설마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설마 그렇게 할까요? 올케는 준호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겠어? 준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아주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혹시나 싶어서 내가 엄마한테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사실은 상견례도 우리 몰래 할 생각이었다는데 여자 쪽 집에서 우리 가족들을 다 보고 싶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하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 뭔가가 이상하니까 그런 말을 한 거 아니겠냐 그 말이야. 그럴까요? 제가 남편한테 들어보니 다른 사람들은 아주버님이 이상하다는 거 잘 모른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해요. 나도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이상하게 착한 여자들이 잘 넘어오더라고. 몇 년 전인가도 여자를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도 아주 멀쩡해 보였거든. 대체 어떻게 하길래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긴 해. 암튼 상견례 때 우리도 다 참석하라고 하니까 상견례 때 보자고. 신우이가 걱정스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되어 다 같이 한 식당으로 갔는데요. 여자 쪽은 부모님과 오빠 부부가 와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그 와중에 아주버님은 엄청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부분이 아주 많았는데요.
우선은 아주버님이 대기업인 땡땡 기업에서 경비 용역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 쪽에서는 연봉 1억이 넘는 그 대기업 정규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결혼할 집도 이미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탄로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우이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의 거짓말에 저도 많이 놀란 상황이었는데 신우이는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곧 신우이가 결심을 한 듯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렇게 예비 신부를 보니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우리 딸을 그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님이 워낙 착하고 예뻐서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 것 같은걸요. 사실 여기 우리 둘째 동생네는 조금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절대 시어머니랑 못 살겠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첫째 동생은 워낙 효가 깊은 사람이라 반드시 모시고 산다고 했는데 그런 바른 마음을 이토록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준 것만으로도 예비 신부에게 아주 감사한걸요. 우리 집안 장남인 준호가 사람 보는 눈이 아주 높아서 어찌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눈이 얼마나 높은데 딱 봐도 재수 씨보다는 더 나아 보이잖아? 신우이의 칭찬에 마냥 기분이 좋아진 아주버님이 신나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냥 딱 봐도 맏며느리감인 게 느껴지네요. 거기다 둘째네는 나중에 애도 하나만 낳는다고 해서 우리 장남이 아주 불만이 많았거든요. 우리 장남은 셋씩이나 낳는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다 이해를 해준 거 보니 예비 신부가 보통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나 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허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라며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예비 신부 가족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예비 신부 가족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요. 이게 마치 칭찬인 듯 아닌 듯 신우이의 말에는 가시가 잔뜩 숨겨져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신우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말을 꺼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저희 엄마 생신날에 올케가 전날부터 혼자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이 간도 하나도 안 맞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신우이가 대놓고 제 험담을 하는 듯해 보였고 듣고만 있던 아주버님이 신우이의 말에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음식이 하나같이 밍밍한 게 뭐 먹을 게 없더라고요. 거기다 그 생신상 차리는 것도 제가 부탁해서 겨우 차린 겁니다. 그 생신상을 혼자 차리게 했다고 어찌나 투덜거렸는지 모른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우리 재수 씨에 대해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재수 씨가 무뚝뚝한 게 애교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 수연이랑 비교가 돼도 너무 비교가 돼요. 재수 씨, 앞으로 우리 수연이한테 많이 좀 배우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상견례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제가 얼떨결에 대답을 했는데요. 그 모습에 신우이가 간신히 웃음을 참고 있는 듯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신우이의 속마음을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신우이는 결혼이 잘 안 되길 바라는 듯해 보였습니다. 신우이의 작전이 통했던 모양으로 예비 신부 가족들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져 있었어요. 그 뒤 예비 신부 가족들이 말을 최대한 아끼는 모습이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주버님은 시종일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찌어찌 상견례가 끝나고 시댁에 다 같이 모였는데요. 아주버님이 신우이에게 감사 인사까지 했어요. 누나가 웬일로 내 편을 다 들어줬어? 누나가 봐도 재수 씨랑 우리 수연이랑 급이 달라 보이지? 내가 우리 수연이 교육 잘 시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그치만 뭐래도 재수 씨보다는 다 나을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말이야. 그러게.
아가씨가 참한 게 아주 착해 보이더라. 결혼 축하한다. 이야, 처음으로 누나한테 칭찬을 듣는 것 같네. 고마워. 신우이의 칭찬에 아주버님이 신나서 대답을 했고, 잠시 후 우리 부부와 신우이가 시댁을 나왔는데요. 신우이가 미안한 듯 제게 사과를 했어요. 올케, 아까 상근녀 자리에서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 나빴지? 아니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나중에는 형님 의도를 눈치챘어요. 그랬어? 역시 눈치가 빠르네. 그걸 누가 눈치 못 채겠어요. 그냥 딱 봐도 알겠던데요. 근데 예비 신부 가족들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나중에 아주버님이 형님 원망하면 어떡해요? 그 성격에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걱정 마.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도 못할 유인이니까. 그냥 그 아가씨 칭찬하는 걸로만 생각했을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이 결혼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올케 생각은 어때? 저도 그래 보이긴 하는데 결정은 예비 신부가 하겠죠. 결혼 파토나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올케, 만약 올케 동생한테 준호 같은 사람 소개해주라고 하면 소개해주겠어? 아니요. 절대 안 되죠. 거봐.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거야. 난 단지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 뿐이야. 내 동생 때문에 그 집안 귀한 딸 인생 망치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랬어. 내 나름대로는 그 아가씨랑 가족들한테 충분히 어필한 것 같은데 이제 선택은 그쪽에서 하겠지. 그래야 나도 조금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랬어. 준호가 보통 망나니여야 그냥 모른 척 할 텐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더라고. 오늘 보니 이건 뭐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걱정이 되네요. 내가 대놓고 막 이상한 소리 한 건 아니잖아. 최대한 돌려서 말한 것뿐인데 뭐.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인간 만날까 봐 안 하고 있는 거야. 여자든 남자든 결혼 잘못하면 한 번에 훅 간다니까. 신우이가 몸까지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신우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올케, 결국 파혼했다고 하네. 정말요? 여자 쪽 집에서 눈치챘나 보죠? 그랬다나 봐. 역시나 여자 쪽 사람들이 예의도 바르고 그렇더라고. 왜 파혼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하더래. 아마도 형님 의중을 눈치챈 모양이네요. 근데 아주버님은 괜찮으세요? 막 방방 뛰고 그러진 않는데요? 엄마 말로는 대체 왜 파혼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썩어빠진 집구석이라고 난리를 치더래. 저런 유인이 그렇게 괜찮은 여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다. 암튼 여자 쪽을 보자면 준우가 결혼 상대자로는 진짜 아니지. 그래도 내가 누나인데 나도 마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거짓말을 한두 개 한 것도 아닌데다가 괜시레 결혼했다가 이혼한다 만다 그래봐라. 그것만큼 골치 아픈 것도 없거든. 그래서 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 후회하고 싶진 않네. 신우이가 만감이 교차하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은 파혼을 했고요. 사실 저도 신우이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아주버님 같은 사람을 제 여동생에게 소개해주면 어떨 것 같냐고 묻던 순간 절대 아니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도 아주버님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제게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하고 있지만 남편과 신우이가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어서 저는 그다지 힘든 것도 없답니다. 도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리고 살지 걱정만 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